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베스트셀러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로 유명한 미국 작가 스펜서 존슨의 책 행복에 보면요. 필요한 것은 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내가 필요하니까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원하니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필요하다고 해서 다 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싶어 후회되고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다 해야만 내 인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탓인데요. 인생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분명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아는 이 중엔 무엇을 한번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한번 그렇게 원했다 하면 그것을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매달리는 삶일 뿐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 중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해로운 것도 있고 탐욕스러운 것도 있고 비도덕적인 것도 있겠지요. 불필요한 것을 사면 필요한 것을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면 진정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 조부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런저런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평생 궁핍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후손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무렵에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에게 남은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 탓인데요.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자손의 미래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내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 할아버지 같은 선조가 되지 말자. 후손들의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는 선조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자 하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한때 원한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어느 출판사를 위탁받아 경영할 때였는데요. 하루는 자본주인 회장께서 제게 골프를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주말이면 골프 모임을 갖는데 골프를 배워서 그 모임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어요.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를 맡은 것이지 골프를 배우기 위해 맡은 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월든을 쓴 소로처럼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다. 소로와 같은 삶의 형식을 따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 흉내라도 내보고 싶었거든요. 1980년대 중반에 철학자 고형곤 박사께서 내장산에 작은 집을 짓고 혼자 살고 계실 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삶을 사는 고 박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지필을 하는 고 박사님의 소박한 내면적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나이 들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을 열심히 찾아다녀 본 적도 있습니다. 수도자들의 삶을 담길 원하면서 절대자와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 속에 제 삶을 눕혀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맑은 바람 따라 기도하고 작은 산새의 소리에 눈을 뜨는 삶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게 제 삶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작가들에게 무료로 집필실을 제공해주는 만해마을이나 토지문학관에 가서 몇 달이고 서울 나들이를 하지 않고 책 읽고 글쓰기만을 원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요. 몇 년 전엔 섬 속의 섬인 제주도 우도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도 바닷가 민박집에서 몇 달이고 혼자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원해봤지만 제가 사는 서울의 집, 그 좁은 아파트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감동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서정적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참 좋을 텐데 하고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노숙인을 위한 시설을 직접 만들거나 후원 사업을 할 생각도 해봤지만 글쎄요, 이 또한 제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삶에는 제 몫과 제 몫이 아닌 것이 있나 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제가 원하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라도 그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만이 제 일이며 지금 제가 지니고 있는 것만이 제 것일 뿐입니다. 제 몫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탐내지 않고 제 몫만을 있는 그대로 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제 삶은 아름답고 평화스러워지네요. 그러지 않고 원하는 것을 계속 원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제 삶은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사제인 손우배 신부께서는 내 몫인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에 10수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중심에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 평화가 찾아오고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내 것이 아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또 내 것에만 온전히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 염원하고 또 바라는 많은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또 내 것에 두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이 맞는지 그 꿈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